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랫동안 경계선 성격장애로 고통받아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아니라 양극성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또는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받았어요. 그녀가 세 번째로 자살을 시도하고 난 뒤에야 그녀는 마침내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받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어째서 그녀는 처음부터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받지 못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겪고 있던 것이 통상적인 경계선 성격장애가 아니라 내현성 경계선 성격장애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내현성 성격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인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 중 하나는 유기불안으로 발생한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외현적 행동화 증상입니다. 하지만 내현성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 이러한 공격성을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부로 돌립니다. 그 결과 슬픔, 우울, 자존감의 손상, 수치심, 자기 혐오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증상은 없기에 내면에 엄청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온순하고 조용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보일 뿐이에요. 내현성 경계선 성격은 진단도 쉽지 않아요. 영상의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이들은 화와 짜증을 내고 죄책감을 통해 상대방을 조종하며 공격성을 폭발시키는 등 통상적인 경계선 성격장애의 외현적인 행동화 증상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진단받지 못한 내현성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자신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느낌은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자존감을 더욱 떨어뜨려요. 이처럼 격정적인 정서가 외부가 아니라 내면으로 향한다는 특성 때문에 테오도르 밀론의 경계선 하위 유형인 위축성 경계선 성격장애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며 어떤 임상가는 위축형 경계선 성격장애와 내현성 경계선 성격장애를 같은 유형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내현성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특징들입니다. 통상적인 경계선 성격장애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내현성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숨긴다. 이들은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속으로는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자신의 흥미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거나 그들의 기대를 맞춰주면서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당신이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당신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돼요. 두 번째, 극심한 자기 비하. 이들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탓해요. 또한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가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항상 자신을 비판합니다. 이처럼 내현성 경계선 성격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을 비난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피해자인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아니라 자신을 비난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 철수.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통상적인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 타인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지만 내현성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 분노의 표출 없이 조용히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즉, 화를 내거나 자신이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가타부타 설명하지 않고 즉각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네 번째,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통상적인 경계선 성격장애를 겪는 분들은 주변 사람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유기불안 때문이죠.
하지만 내연성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 버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친밀해지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는 일반적인 경계선 성격과는 달리 내연성 경계선 성격장애 특유의 내면을 향한 분노는 이들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그 때문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심지어 사귀고 있는 연인이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들은 관계를 끝내버리기 위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버림받기 전에 먼저 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5번째,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 노력한다. 이들은 갈등을 두려워합니다. 작은 다툼에도 자신이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통제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사회적으로 문제없이 잘 적응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6번째, 낮은 자존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들은 기쁘면서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운과 기쁨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실망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좋은 일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면을 향한 공격성 때문에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연성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타인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해요. 고통과 괴로움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만일 가능하시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내연성 경계선 성격의 형성에 대한 가설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유년기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을 때 그것이 타인에 의해 억압되었거나 감정이 표현되지 못하도록 강요되었던 환경 때문일 수 있어요. 또는 유년기에 방임, 학대, 따돌림 등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무가치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내재화하는 만성적인 상황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은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테죠. 그 결과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학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린 시절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당신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건 사실입니다. 자신을 믿으셔야 해요. 영상 어떠셨나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